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때부터가 진짜 강세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아직 전고점 미치지 않아요? 네. 잠깐 일시적으로 돌파하긴 했지만은 그건 그냥 순간적이었던 거고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하시면 여전히 기회의 문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상승 각도가 이랬다면 지금 상승 각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각도가 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한 거는 빨리 올라간 만큼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건 사이클이 빨리 끝난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 뭐 말까지가 아니라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올라간 각도로 원래 걔가 그 계획했던 기간을 다 치우는 거예요. 대박이겠다. 네, 그러니까 올라간 각도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였으면 좋겠다. 이거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다중 고점을 형성하는 거예요. 멀티탑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미 있었어요. 첫 번째 사이클에서 두 번의 그 고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점 간의 간격도 꽤 길어요. 8개월이에요. 그래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때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40-50%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서 이전 고점을 거의 10배 넘게 오르는. 그래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되진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크게 오르는 그런 두 번의 고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멀티탑, 다중 고점이 이번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올라간 각도로 한번 가서 고점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락을 크게 하는 거죠. 아마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클 끝났다. 접자. 그렇죠. 돗자리 접고 이제 가자. 할 때 또 다시 한번 다중 고점이 오면서 결국은 그 다중 고점의 고점까지 보면은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사이클 전체 기간을 다 채우는 그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저는 조금 이번에 유력하지 않나.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기존 일반 사이클의 경우에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충격이 하나였잖아요, 반감기. 근데 이번에는 반감기에, 금리 인하에, ETF에 충격을 주는 요인들이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충격 발생 요인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파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후폭풍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올 수 있는 거죠.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해서 더블탑 또는 트리플탑의 가능성도 충분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슈퍼사이클이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고점이 온다면, 그러니까요. 또 늦게 타고 막 이래서 뭐 늦게 타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또 너무 빨리 파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요, 그렇게 더블탑 내지 막 트리플탑을 달성한다 하면 매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적절한 거예요? 매도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탑에서 어느 정도 좀 후회는 없을 정도로는 매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탑이나 트리플 탑이나 더블 탑이 생기면은 두 번째 고점이나 세 번째 고점이 오면은 그거는 그냥 보너스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에서 안 팔고 남은 것들로 이제 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장기 보드로 들어가시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처음에 아예 안 판다.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당연한 거지만 비트코인 개수가 좀 많으신 분들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던 퍼센테이지로 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를 또 나눠서 팔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탑에서 뭐 반을 팔고 기다렸다가 뭐 이대로 사이클 끝나면 그냥 다음 사이클까지 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근데 확실한 거는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더 큰 고점이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아예 안 파는 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렇게. 그 아까 좀 궁금한 게, 비트코인 그 가격이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2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거기서 이격도가 높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 신미철 작가님은 그 앞으로 이제 슈퍼사이클은 남아 있잖아요. 더 올라갈 건데 이럴 때는
혹시 뭐 부분적으로 매도를 좀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사이클은 가능하면은 최대한 길게 잡고 가는 것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점권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파는 사이클 전체를 아우르는 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하려다가는 한 번 놓쳐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끝이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고 네. 당연히 그 조정은 결과적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나올 거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때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번에도 당장 어제 6만 달러까지 갔었죠. 맞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6만 8천 달러죠. 네. 그럼 자고 일어나시는 중에 끝나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7만 달러에 한번 팔았어. 좋은 시기에 팔았어. 야. 그 다음에 6만 한 5만 5천 달러 가면 다시 살려고 기다렸다가 6만 달러 좀 찍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 6만 달러가 자꾸 아른거려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못 사요. 와. 네. 그러면 이번에 한 번만 더 내려가면 그때 사야지. 네.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와, 그렇구나. 제가 신민철 작가님 그 유료 강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듣거든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책을 보고 네. 같이 보니까 그쵸, 책의 그러면 내용도 더 이해도 좋죠.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은데 와, 근데 신민철 그 작가님이 진짜 초고수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랑 또 지식으로 아는 거랑 실제 돈을 버는 투자 뭐 기법이라고 할까요? 네. 투자법 이건 또 다른 얘기일 수 그렇죠.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진짜 겸비하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군요. 그럼요. 똑같이 해야죠. 네. 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직도 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가 뉴스를 볼 때 뭐 이격도가 벌어지고 막 어떤 분이 막 폭락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인가 막 하면서 또 고민을 한단 말이죠. 폭락하면은 폭락하라고 놔두면 돼요. 놔두면. 네. 원래 비트코인은 강세장에서도 20-30% 하락이 몇 번씩이나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뭐 다 맞출 수 없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좋은 때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이클 전체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사이클에서 고점에 이르기까지 또 이런 진통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여러 거예요. 번. 일단 당장 다음에 큰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이 이제 10만 달러로 넘어가는 구간이죠. 네. 그때 이제 9만에서 10만으로 넘어갈 때 아예 자릿수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5자리에서 6자리로. 네. 그때 분명히 또 차익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건 저의 그냥 예상입니다. 예상이긴 하지만은 그때는 아마 이번보다 어쩌면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넘어가면은 또 보통 비트코인 전통적으로 한 전고점에서 2배 올랐을 때 또 조정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14만 달러죠. 네. 그때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20만 달러. 20만 달러 또 앞자리 바뀌잖아요. 네. 그때 또 있겠고 그런 식으로 뭐 앞으로도 그런 거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그때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때마다 샀다가 좋은 타이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야, 근데 10만 불이면 벌써 1억 3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벌써 끌리는데요. 이게 매도가 그때도 안 하실 거예요. 사이클이 남아 있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작가님은 최소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저는 지난 사이클이 이제 22배 정도 올랐잖아요. 바닥에서부터. 네. 이번 사이클이 충분히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지난 사이클보다 이번 사이클 시가총액이 훨씬 높긴 하지만 지난 사이클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제대로 못 올랐던 사이클이고 이번 사이클은 오히려 슈퍼 사이클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동시에 겹쳐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의 20배, 22배 정도의 상승률을 충분히 이번 사이클에서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은 뭐 한 15,000에서 16,000달러 정도가 바닥이었잖아요. 바닥이었으니까. 그러면 20배 이상이라고 하면 30만 달러 이상인 거죠. 야. 하나로는 4억 이상, 4억에서 5억 사이. 와. 그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셨을 때 그렇게 되시는 거고 그쵸. 또 앞으로 또 어떤 변수나 정보가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뭐 고점 신호들도 많이 볼 테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와, 그러시군요. 와, 전번에 20, 이번에도 20. 야, 진짜 이렇게 가면은 진짜 야, 이거 비트코인 안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멘붕이겠는데요, 진짜. 그렇죠. 그렇게 오래면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고점에들 많이들 사시죠. 제가 그 웅달책방 그래도 한 60만 정도 되니까요. 한번 그 투표를 했었어요. 비트코인 금액하고 투자 금액하고 그다음에 개수로 그래도 그 응답자가 거의 45,000명 하셨거든요. 그 숫자 떠가지고 보니까 근데
80%가 네. 1비트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1억 아쉽네. 이상도 6%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아쉽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포모 때문에 1억 넘었을 때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그쵸. 와 앞으로 만약 진짜 그런 시나리오도 간다고 하면 와 막판이 항상 비트코인은 막판이 정말로 크게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억에서 5억 가는 것도 진짜 하루아침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그때서야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때 들어오면 이제 진짜로 위험한 거죠. 네. 네.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 보시는 분들은 그때 네. 가서도 보지 말아야겠네요. 그쵸. 그쵸. 야 진짜 이 네, 영상 그때가 되면 이제 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 사는 얘기를 안 안 하겠죠. 하시고. 네, 오히려 잘 파는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억 언저리인데요. 뭐 네. 9,700, 800.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까요? 아직도 저는 이번 사이클이 본격적인 강세장에 접어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과거 사이클에서 이미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데 네.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때부터가 진짜 강세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아직 전고점 미치잖아요. 네. 잠깐 일시적으로 돌파하긴 했지만은 그건 그냥 순간적이었던 거고 결국 다시 저항선 밑으로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하기 직전의 단계다. 입구 정도의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지는 마시고 뭐 한 2달에서 3달 정도 기간을 잡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하시면 여전히 기회의 문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가격이 한 10몇 프로 폭락하고 막 9천만 원까지 내려가니까요. 유튜브 댓글에 폭락각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고점 신호 드디어 이제 나왔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공부가 부족한 걸까요? 그러면? 네. 뭐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리면은 이제 다시 매수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인 거죠. 네.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포기할 때 오른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짧은 조정에도 예, 이제 사람들이 아직 뭐 괜찮다, 뭐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내릴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댓글이 달릴 때가 이제 반등하는 때다라고 인간 지표로 또 짧게도 삼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제 네. 부부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남자분은 막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여자분은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프로 봤을 때 고점이니까 1억을 넘어서. 네. 근데 이제 남자분은 지금 이제 사야 된다고 네. 하고 사지 말라고 하고 네. 그것도 공부가 좀 부족한 걸까요? 원래는 그게 네. 고점에서 사면 안 되긴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냥 분할 매수를 통해서 네. 계속 비슷한 양을 매일매일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아. 그게 가장 좋고 그거를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 방송 안 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가능하신 나는 100% 가능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최대한 분할 매수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그 기술적 매매에서 돌파를 할 때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히려 돌파할 때가 사는 거죠. 돌파 매수라고 하는데요. 돌파 매수. 다만 돌파 매수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번처럼 거짓 돌파를 주의해야 돼요. 네. 돌파한 지 며칠 내에 다시 저항선 밑으로 내려가면 돌파 매수할 때 샀다가 그 저항선 그 돌파한 지점을 다시 뚫고 내려갈 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게 불가능하신 분이라면 그런 기술적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1억이 네. 고점이라고 하면 10만 불이 아니다. 7만 불이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고점을 완전히 뚫었다 이렇게 주봉으로 그 7만 불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적어도 한 7만 2천에서 3천 달러 이상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네. 되는 거군요. 주봉으로까지 봤을 때. 주봉으로. 네. 그럼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꽤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도 그렇게 뚫었는데도 다시 이렇게. 그럼 그게 그 거짓 돌파하는데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반대로 거짓 붕괴라고 해서 지지선이 붕괴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뚫고 올라갈 때인데 보통 이럴 때 많이 올라요. 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네요. 아직도 지금 저항선을 못 뚫은 거라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님 혹시 작가님께서 요즘에 그 매일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좋은 자료들 이렇게 종합해서 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좀 주목하고 계신 좀 뉴스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어떤 특정한 소스를 크게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최대한 뭐 여러 사이트들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한 거 없으시고. 네. 그러면은 요즘 혹시 뭐 주목하고 계시는 뭐 온체인 데이터나
지금 최근에 가장 역시 주목하는 건 이제 현물 ETF 유입량과 유출량이죠. 일단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는 상관이 없어요.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를. 네. 이번처럼 뭐 3일 연속 순유출이었다.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이후에 다시 유입이 되면서 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 3일 순유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며칠 동안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적으로 지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 크게 보고 샀으면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그렇죠. 네. 그냥 사이클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쵸. 전과 다른 네. 거기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해야겠네요. 그쵸. 수요 충격, 공급 충격, 네. 그리고 현물 ETF. 네. 네. 그러면은 작가님 그 좀 구체적인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네. 김프가 네. 막 10%, 11%까지 끼는 걸 보시고 네. 야 이거 어떻게 투자하냐, 네. 10%나 비싸게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을 좀 살 방법이 있나요? 싸게? 아니, 한국에서 산다면 김프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고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국 프리미엄 붙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 한국은 아직 세금이 없다는 거. 네. 비트코인에. 세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죠. 해외보다는. 미국은 세금이 있어요. 비트코인 팔아 양도 차익세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한국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사람들이 더 지불할 용의가 있겠죠. 네. 왜냐면 세금 안 내는 만큼의. 네.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있겠고, 그러니까 세금 생각 안 낼 거 생각하면 사실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세금이 20%인가 보네요. 그거는 이제 구간마다 다 달라요. 다르고. 네. 그런데 한국은 일단은 세금이 없다는 게 프리미엄 요소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룰이라고 해서 100만 원 이상을 송금을 하려면은 신원 인증을 해야 되고, 국내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죠. 한국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잘 못 넘어와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구나. 하와이 여행을 갔었는데, 네. 거기는 똑같은 그 제품인데 미국 본토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니까.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한국 거래소는 비트코인이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거군요. 물량이 부족하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근데 이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해외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국내에서 거래를 한다면 결국 이 국내에 프리미엄 붙은 가격이 그냥 그 가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강세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이든지 상승장이 오면 프리미엄이 붙죠 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최대 20% 이상까지도 붙었었어요. 그래요. 네. 그걸 생각하면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오히려 싼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지난 상승을 저는 경험을 못 해가지고 45%까지 붙었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제가 그걸 매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25%까지는 본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앞으로 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못 사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붙을 거니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네요. 이게 분양권 비싸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러면은 만약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사는 것처럼요. 비트코인 ETF, 뭐 IBT나 뭐 FBTC를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수요가 좀 그쪽으로 빠진다면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저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하는 수요와 그렇게 증권 앱을 통해 현물 ETF를 투자할 수요는 조금 층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거기다 추가적으로 증권 앱에서 ETF를 사면은 세금을 내야 되죠, 나중에. 15.4% 내야 되지만은 지금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는 비트코인은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거기 ETF에서 그걸 ETF로 사면 못 빼는 거잖아요. 지갑으로. 그렇죠. 못 빼죠. 현물 그 캐시인 캐시아웃이라고 하죠. 현금 정산이기 때문에 팔 때는 무조건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이 가진 뭔가 나의 자산의 완전한 소유권이라는 그 개념에서는 그건 없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그 등기 권리증을 받는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 다만 나는 거래소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한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무조건 증권 앱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죠. 네.